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19번째 시간인데요. 3월 공채가 시작돼서 바쁘시죠? 예, 오늘 계속 한번 같이 제가 준비해온 뉴스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제가 준비해온 기사는요.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예요. KDI 청년이 중소기업 기피하는 이유 해서 첫 직장에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 뭐 기사 내용도 잘 읽어보면은요. 첫 직장의 임금 수준이 10년 정도 고용이나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졸 남성의 첫 임금이 10% 높으면 10년 후에도 4% 소득이 높다. 여러분들 이런 임금이 이 경력이 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금액에 대한 격차가 4%면요. 여러분들 초봉과 10년 뒤의 연봉을 계산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어떤 취업을 할 때 처음에 좀 우리가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당연히 여기서도 딱 보면 여실히 돈 문제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보통 생각을 할 때 이런 인식이 고착돼 있어요. 대기업은 고연봉, 중소기업은 저연봉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대기업 공채에만 관심을 갖는 이런 경향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보시면요, 뭐 강소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대기업보다 연봉을 많이 주는 중견기업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리스트도 있고 선정해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연봉이 높다고 대기업은 아니고요. 또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는 상당히 임금이 높은 반면에 어떤 데는 유명세에 비해서 좀 낮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꼭 물론 돈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도 좀 잘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좀 내용을 읽어보면 그 정부 개입으로 첫 일자리에 따른 생애소득 격차 줄여야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좀 지지하는 뭐 이런 약간 성향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뭐 노동시장의 유연성, 안정성 강화하는 구조조정 필요하다. 이거 완전 말이 안 되는 게요. 여러분들 유연성하고 안정성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유연성은 뭐 해고를 좀 더 유연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문턱을 좀 낮춘다던가 조건을 완화해 준다던가 이런 얘기고요. 안정성 같은 경우는 정규직을 보호하거나 또는 뭐 비정규직을 좀 더 보호해 주는 이런 건데 이게 같이 강화된다는 거는 조금 여기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이런 첫 직장 여러분들 구할 때 첫 단추를 잘 끼는 거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이 시작이 다르면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차이를 극복하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학벌이라던가 이런 거에 그런 유리천정들이 딱딱딱 있거든요. 이런 걸 깨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첫 직장이 조금 중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따 뒤에 기사 준비한 것도 있지만 30대 생애 미취업자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단추 좋은 데 끼려다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 해서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예, 다음 기사는요. 동아닷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1년 이하 신입사원 퇴사율 가장 높다. 퇴사 이유 1위는 해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그 1년차 퇴사가 상당히 많아요. 뭐 여러분들 입사하자마자 한 3시간 지나면 사실 퇴사할까? 그리고 그 주말을 넘기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통 내가 지금 1년, 2년 일해서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빨리 나와서 다른 기회를 찾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최근까지 가장 취업 준비를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지금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감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짧게 일하면은 그냥 뭐 내가 취업을 했다라는 걸 밝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보통 뭐 여기 여러분들 여기 뭐 이직이라던가 업무 불만, 연봉 불만, 상사와의 갈등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무슨 잦은 야근 등 워라밸 지키기 어려워서 뭐 기업 문화 부적응 이게 사실 다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 연봉 불만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신입사원에 대한 연봉은요,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 우리가 초봉이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는 초봉이 작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높여주는 회사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회사는 초봉이 상당히 높으면서 한 4년 5년간 올려주지 않고 쭉 유지하는 이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더 연봉 정보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봐야 될 부분은요, 바로 인사팀에 대한 이슈인데 이렇게 많이 퇴사하는 사람들을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최근에 빨리 퇴사한 사람들이 이런 좀 성향이 있다, 이런 유형들이 많이 퇴사하더라, 이런 걸 보통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좀 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좀 내가 1년 이내에 퇴사할 것 같은 느낌을 주면은 좀 면접에서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사 참고해서 조금 취업 준비를 하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공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CJ 상반기 공채 1000명 신입사원을 선발하겠다. 그래서 블라인드 방식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을 여기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CJ그룹에서 말하는 1000명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넥타이 메고 딱 가서 일하는 대졸 공채 신입사원이 1000명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여기 보면은 뭐 생산직 사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턴 사원 그리고 비정규직 사원도 얼추 포함하는 숫자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상하반기 합쳐서 1000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실제로 내가 원하는 그런 수준의 일자리는 1000명이 아니다. 그래서 경쟁이 좀 더 심하다. 이런 걸 좀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CJ는 고용 브랜드가 상당히 높은 회사예요. 그래서 지원자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리스펙트 전형이다 해서 여러분들 이런 그 블라인드 채용에 여기 그 좀 네이밍을 한 거죠. 이런 것도 좀 있고 글로벌 인재 채용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에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뭐 특별히 스펙을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이런 그 역량을 평가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직무적 합도를 가장 많이 보고요. 특히 CJ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계열사별로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CJ에 연결돼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ENM에서 뭐 드라마를 찍어요. 그럼 뭐 빵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뜨레주로 가서 찍겠죠. 그리고 뭐 케이크를 선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투썸 플레이스 들려서 뭐 케이크 사가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전에 그 누구죠? 허각하고 존박이 나왔던 그 프로그램에서 왜 노래 부르다 갑자기 두부 먹잖아요. 행복한 콩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CJ 안에 그 여러 계열사들과 시너지 낼 수 있고 또 같이 그룹의 기업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잘 기억하셨다가 자기소개서 쓸 때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윤식당 컨셉으로 채용 토크쇼도 한다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도 이걸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시간 체크해 두셔가지고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계속 이어지는 기사죠. LG그룹도 주요 계열사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시작한다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룹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LG가 이런 합작회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각각의 계열사들을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체크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적성 검사에 대해서는 안내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업 부분별로 직무 지필 시험도 실시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각 계열사 직무마다 조금 다르게 실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조금씩 그 체크를 해가시면서 좀 취업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기사 역시 이어지는 기사인데요. 한국경제에서 막 오른 올 상반기 대졸 공채에서 현대차 입사 시험에서 역사 에세이 빠진다 이거를 메인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표가 있길래 제가 이걸로 갖고 왔는데요. 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A 매치예요. 여러분들 A 매치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4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요때 그 주말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대기업, 공기업의 그 필기 시험이 비슷한 날짜에 다 치러져요, 주말에. 그래서 어떤 지원자들은 운이 좋아서 안 겹치는 거예요, 오전, 오후가. 그래서 여러 군데 가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필기를 많이 이 자기소개서를 많이 합격해서 와 했다가 다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못 가고 울상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 약간 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역사 에세이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여러분들 좀 부담감이 많이 좀 없어졌겠죠.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뭐 G사트에서 상식을 또 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롯데그룹이 인공지능 전에 제가 SK 에이브릴 얘기했었잖아요.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평가해서 낸 그 합격자와 사람이 평가했을 때 합격자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아마 추적하는 이런 거를 앞으로 좀 실시를 하는 것 같아요. 롯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에 맞춰 갖고 취업이 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월달, 4월달 말까지요. 이 상당히 바쁜 일정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도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기사가 낸 거예요. 여러분들 채용 수시로 이어져 하면서 인턴 경험 쌓으면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 이런 그 제약 회사들이요. 여러분들 영업하는 데다 하면서 되게 이게 낮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제약 업계가 상당히 연봉이 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그러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 회사는 좋은데 이런 학생들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좀 더 우리가 채용을 하는데 회사를 알려야겠다 할 때 이런 제가 기사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 내가 꼭 취업을 하는 시기 구직 활동 기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요럴 때 기업에 관련된 기사들 정말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스크랩을 많이 해두는 사람이 나중에 채용 정보를 많이 얻게 됩니다. 여기 제가 알기로는 GSK 여기가 그 영국계 회사고요. 한 300년 된 회사예요. 종업원도 뭐 글로벌하게 한 1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그 여러분들 아가들 먹는 분유 있죠? 이걸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1900년대 초반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페니실린을 만들었고요. 뭐 에이즈 백신도 만들었죠. 그래서 전문 의약품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회사에서 뭐 리크루팅 참여해서 여러분들 인턴 경험 좀 쌓으면 좋다. 그리고 채용이 수시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좀 준비를 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의사소통 상당히 중요하다 하면서 여기 인사 총책임자의 이런 그 조언도 곁들여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회사들 뜰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뭐 대기업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얘기 드렸지만 취업을 잘하는 사람은 채용 정보를 잘 찾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꼭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연령 제한 폐지에도 30대 신규 취업 인원 줄어 늦깎이 경쟁 돌파 난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첫 기사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30대가 돼도 취업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30대 생애 미취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수두룩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나이가 최근에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좀 늦게 취업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우리가 심적인 저항선 나이가 30대예요. 20대 때 보통은 취업을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좀 잘 보시면은 내가 몇 살까지는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거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분들이 30대가 될 때까지도 거기서 이제 만약에 합격을 했으면 상관없는데 못했을 경우는 그 다음 플랜 B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놓고 30대가 돼서 이제 취업을 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정말 돌파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최근에는 이런 직무 역량 기반 또는 경험 기반 이런 그 면접 기법들이 많이 도입됐기 때문에 20대 때 별로 한 게 없으면은 면접에 가서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뭐 나이도 스펙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기사는요. 경향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콜센터 상담원 은행텔러 4차 산업시대 위기직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정보원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 이런 미래 직업은요. 여기 나오겠지만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은 이제 앞으로 없어져요. 콜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톡 같은 걸로 보내는 거 답장 주는 사람이 AI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질문을 분석해서 가장 베스트 답변을 그냥 보내는 거 이미 상용화 됐고요. 그리고 사람처럼 말을 해서 이 음성을 인식해서 콜센터를 대체하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회사들 소프트웨어 소개하는 이런 영상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은행 텔러 같은 경우도 점점 지점도 없어지고 반복적인 업무나 뭐 단순한 이런 것들은 이제 모바일 뱅킹으로 다 대체가 됐죠. 그래서 없어지고 있고요. 그 매장 계산은 여러분들 아마존고라고 있죠. 그냥 스마트폰으로 카트에 찍어가지고 그냥 물건 담고 나오면 바로 계산되는 거 이제 없어지는 직업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그 디지털 기술들이 이런 직업들을 많이 대체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하는 그 회사나 일자리가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들 한번 읽어 보시면서 이런 직업들이 좀 앞으로 괜찮다. 이런 직업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셔라 해서 여러분들 갖고 와 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 온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오늘 19회까지 진행을 했고 20회부터 직무특강을 좀 업로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주도 저도 3월 돼서 되게 바빠요. 강의 때문에. 그래서 낮에 제작을 못하고 이렇게 좀 밤에 제작을 해서 업로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특강 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뼈러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